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2008년 늦가을입니다. 김미자는 남편 박진호가 세상을 떠난 지 48일째 여전히 그의 베개를 껴안고 잠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그립다. 당신도 그렇지? 미자는 진호의 옷장을 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의 채취가 진하게 배어 있는 셔츠들, 낡은 넥타이들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위안이었죠. 자식들은 모두 미국으로 떠났고 가끔 오는 전화마저도 엄마, 이제 정리 좀 하세요라는 차가운 조언뿐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매일 밤 진호의 옷을 껴안고 울었고 아침이면 그가 돌아올 것처럼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곤 했죠. 오늘도 유품 정리를 하던 미자는 진호가 생전에 절대 올라오지 말라고 했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했지만 착한 아내였던 미자는 한 번도 몰래 올라가 본 적이 없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미자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라졌습니다. 마치 금지된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락방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오래된 물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상하네. 물감 냄새가 왜 나는 거지?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물감으로 범벅된 팔레트, 수많은 붓들, 그리고 두꺼운 스케치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응, 여보가 그림을 그렸었나?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던 남편이지만 집에서는 그림과 관련된 일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말이죠. 미자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첫 번째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단 한 번이 아니라 페이지마다 그림마다 같은 여자의 모습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긴 생머리를 한 아름다운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보조개가 깊게 패이고 입술이 도톰한 미자와는 정반대 스타일의 여자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같은 여자가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였거든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20살 처녀에서 시작된 그 여자는 30대, 40대, 50대를 거쳐 마지막 그림에서는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요? 미자는 스케치북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 다른 여자를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림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한 올 한 올 그려진 머리카락, 속눈썹까지 섬세하게 표현된 눈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보, 당신은 평생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미자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남편의 마지막 말이 미자야, 고마웠어였는데 이제 그 말조차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스케치북을 열자 더욱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은 1965년 미자와 결혼하기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진호가 죽기 단 일주일 전이었죠.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덜컹거렸고 그 소리가 마치 진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의 숨겨진 비밀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케치북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여보가 그렇게 오랫동안. 미자는 아침 일찍부터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젯밤 바닥에 떨어뜨린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다시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의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벚꽃나무 아래서 웃고 있었어요. 눈이 반달 모양으로 접히며 웃는 모습이 천진난만해 보였죠.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구나. 두 번째 그림에서는 같은 여자가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좀 더 성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30대, 네 번째에서는 4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이 자신의 인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진호와 결혼할 때 그 여자는 20대 중반이었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여자는 30대였습니다. 설마 여보가 나랑 결혼한 후에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림의 완성도였어요. 젊을 때 그림들은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마치 진호가 이 여자를 그리기 위해 평생 그림 실력을 갈고 닦았다는 느낌이었죠. 여보는 평생 연습한 거예요? 이 여자를 더 잘 그리기 위해서? 50대에 그려진 여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진호는 이 여자의 늙어가는 모습까지도 사랑스럽게 그려냈습니다. 미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봤습니다. 자신은 같은 나이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지치고 살림에 찌들어 있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는 여보에게 이런 여자였을까? 세 번째 스케치북을 펼치자 더욱 가슴 아픈 장면이 나왔습니다. 60대가 된 여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야윈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작은 글씨로 2007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8개월 전이었죠. 그때 진호는 이미 병원에 자주 드나들고 있었는데 혹시 이 여자도 아팠던 걸까요? 여보, 당신은 마지막까지 이 여자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여자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림 밑에는 2008년 7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었죠. 진호가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 여자도 여보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가요? 미자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유일한 사랑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더욱 서러운 것은 그 여자가 자신보다 훨씬 아름다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아하고 고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진호는 왜 그런 여자를 두고 자신을 선택했을까요? 나는 그냥 현실적인 선택이었나? 미자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궁금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호가 마지막까지 그리워했던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죠. 네 번째 스케치북을 열자 뒷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경이에게라고 적힌 짧은 글이었어요. 그 밑에는 주소 같은 것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 이성경이 이름인가요? 미자는 그 이름을 되뇌어 봤습니다. 진호가 평생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 이성경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죠. 그리고 혹시 아직도 살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미자는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케치북만 들여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거든요. 이성경이라는 여자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화백한테 물어봐야겠어. 미자는 진호의 절친한 친구였던 정화백을 떠올렸습니다. 74세의 정화백은 진호와 미술교사 동기였고 젊은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만약 누군가 진호의 비밀을 안다면 정화백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는 서둘러 정화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정화백은 미자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어머, 미자 씨.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화백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미자는 가져온 스케치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화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 봐도 이 여자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백님,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정화백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자 씨,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알고 싶어요. 진호가 죽을 때까지 숨기고 있던 게 뭔지 꼭 알고 싶다고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백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이성경이에요. 역시 이성경이 맞군요. 진호가 미술교사 발령받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가 1965년이었나? 진호가 26살 때였죠. 정화백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진호가 서울에서 처음 만난 여자였고 둘은 3년 동안 연인 사이였다고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지만 성경의 집안에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왜 반대했는데요? 성경이 집안이 부유했거든요.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었는데 가난한 시골 출신 미술교사와는 격이 안 맞는다고 했죠. 미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자신은 무엇이었을까요? 진호가 성경을 포기하고 차선책으로 선택한 여자였던 걸까요? 그래서 헤어졌나요? 성경이가 먼저 떠났어요. 부모님 말씀에 따라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고 하더군요. 진호는 그때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정화백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진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미자와 맞선을 본 것도 모두 성경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미자 씨는 성경이와 정반대였거든요. 순박하고 착하고 진호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죠. 진호도 그런 미자 씨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정화백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0년 정도 지났을 때 성경이를 다시 만났어요. 뭐라고요? 성경이가 이혼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못 살겠다고 진호를 찾아왔어요. 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자신이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던 그 시절에 진호는 성경을 만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얼마나 자주 만났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을 거예요. 서울에 일이 있다고 하면서 미안해요, 미자 씨. 말리려고 했는데 정화백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자는 온몸이 떨렸어요. 진호가 서울에 연수 가야 한다고 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마다 미자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며 힘들어했는데 진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건가요? 죽을 때까지? 성경이가 5년 전에 큰 병을 앓았어요. 암이었는데 그때부터 진호가 더 자주 가게 됐죠.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호가 마지막 몇 년 동안 유난히 서울에 자주 간 이유를 말이에요. 병원 검진이라고 했던 그날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화백님도 나를 속인 거네요. 미자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진호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성경이는 과거였고 미자 씨는 현재였거든요. 과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린 게 과거라고 해요? 미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성경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호가 죽고 나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정화백은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작은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예전 주소는 여기 있는데 지금도 거기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자는 그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어딘가의 주소였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볼게요. 미자 씨, 그러지 마세요. 알아서 뭐 하시려고. 알아야 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살았는지, 내 인생이 뭐였는지 알고 싶어요. 미자는 주소를 꽉 쥐고 정화백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이성경을 찾아 나설 때였습니다. 미자는 이틀 후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에는 정화백에게서 받은 주소가 적힌 쪽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성경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진호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니? 버스 안에서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미자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구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이 어지러웠지만 이성경을 만나겠다는 의지만큼은 단단했어요. 주소를 찾아가니 낡은 다세대 주택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초라한 곳이었어요. 정화백 말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102호, 여기가 맞나? 미자는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이성경이라는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호가 평생 사랑했던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자는 숨을 멈췄어요. 스케치북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이성경은 67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주름이 있어도 우아한 기품이 느껴졌어요. 진호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누구세요? 성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자를 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있었어요. 저는 박진호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미자가 재빨리 손을 뻗어 막았어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라니.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진호가 남긴 그림들을 봤어요. 당신을 그린 그림들 말이에요. 성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어요. 한 명은 40년 동안 아내였던 여자, 또 한 명은 40년 동안 사랑받았던 여자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성경의 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공간에 간단한 가구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곳곳에 책들이 정리되어 있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어
따뜻한 느낌이 났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됐어요. 오래 있을 생각은 없거든요. 미자는 성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 아내예요? 미안하단 말 싫겠죠? 성경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후회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나요? 없겠죠. 하지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성경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주름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진호하고 언제부터 다시 만났어요? 정확히 알고 싶으세요? 네, 알고 싶어요. 1980년부터요. 당신이 둘째 아이를 낳던 해부터였어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가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첫째와 둘째를 연달아 낳으며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 진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주 만났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때로는 더 자주요. 결혼했어도 그 사람 눈은 항상 나를 향해 있었어요. 그림이 증명하잖아요. 성경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은 뭐예요? 남의 남편을 그렇게 만나놓고 당당해요? 당당하다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랑을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성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쉽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제 남편은 저를 버리고 떠났어요. 바람을 피워서 말이에요. 그때 갈 곳이 없었어요. 진호 말고는. 그렇다고 남의 남편한테 매달려요? 저는 뭐가 돼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진호는 저를 버린 적이 없었어요. 성경이 일어나서 방 한쪽에 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다발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진호가 보낸 편지들이에요. 매달 한 통씩 28년 동안 받았어요. 미자는 그 편지들을 보며 어지러웠습니다. 진호가 자신에게는 편지 한 통 써준 적이 없었는데 이 여자에게는 28년 동안 매달 편지를 썼다는 거였어요. 읽어보세요. 당신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내 이야기요? 진호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늘 말했어요. 착하고 헌신적이라고. 그래서 더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성경의 말에 미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왜 안 헤어졌어요? 나한테 미안했으면 헤어지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진호는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했거든요. 미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진호와 이 여자가 말하는 진호가 너무 달랐어요. 어느 쪽이 진짜였을까요? 미자는 성경의 집에서 나온 후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28년 동안 매달 편지를 보냈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호야, 나는 뭐였어? 정말 뭐였냐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미자는 비틀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미자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성경과 비교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집에 돌아온 미자는 바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스케치북들을 다시 꺼내 펼쳐봤어요. 이제 그 그림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진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었죠. 이 그림들, 나를 속이기 위해 그린 게 아니었구나. 미자는 성경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각각의 그림마다 진호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깊은 감정이 그림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미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아파.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바닥에 흩어진 스케치북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웃는 얼굴들이 미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미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미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미자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심신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쓰러지신 겁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미자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식들에게 연락이 갔지만 그들은 바로 귀국하지 않았어요. 엄마, 몸조리 잘하세요. 저희도 바빠서 심각한 상황이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미자는 그냥 늙은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런 걸 들춰내냐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조차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병상에서 혼자 누워있던 미자는 간병인이 가져다 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챙겨온 것이었어요. 진호야, 나한테 설명해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미자는 울면서 스케치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얼굴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40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그런데 찢어진 그림 조각 사이에서 작은 편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봉투에는 미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를 펼쳐보니 진호의 필체였습니다. 미자는 숨을 멈추고 읽기 시작했어요. 미자야, 나는 죽을 때까지 너한테 미안했어. 그림 속 여자는 나의 과거야. 하지만 내 현실은 언제나 너였고 너만큼 따뜻한 사람은 없었어. 편지는 짧았지만 진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성경이는 내 청춘이었지만 너는 내 인생이었어. 너와 함께한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나는 너를 속였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성경이에게 보낸 편지들도 대부분 너 이야기였어. 너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 맨 뒤를 봐라. 내가 정말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있어. 미자는 서둘러 스케치북 맨 뒤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미자가 아니라 지금의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의 머리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림 밑에는 내가 사랑한 여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자는 그림을 보며 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진호가 성경만 사랑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자야, 너는 내가 현실에서 사랑한 유일한 여자다. 성경이는 꿈이었지만 너는 내 삶 자체였어.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자신이 완전히 무의미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미자는
퇴원 후 바로 성경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진호의 편지를 읽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거든요. 또 오셨네요. 성경은 미자를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거든요. 할 말이 더 있어요.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성경이 차를 끓여줬습니다. 두 여자는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진호가 편지를 남겼더군요. 편지요? 당신한테 보낸 편지 말고 나한테 남긴 편지 말이에요. 미자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읽어보세요. 성경은 편지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성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미자의 질문에 성경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떠올렸어요. 성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에 미자는 다시 화가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그랬겠죠. 하지만 마지막에 곁에 있던 건 나였어요. 당신은 평생 그림 속에만 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미자의 말에 성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항상 그림자였어요. 그림자라고요? 진호에게 저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꿈이었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그림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진호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배신당한 후 그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때 진호만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호에게는 당신이 있었죠. 저는 항상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라고 느꼈어요? 네. 진호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면 당신이 있었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길어야 하루 이틀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진호를 만날 때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외로웠다고 했어요. 진호의 진짜 삶에는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편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진호는 저에 대한 이야기보다 당신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내 이야기를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지,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때로는 질투가 났어요. 진호의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은 당신이었으니까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진호가 성경에게 자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성경이 자신을 질투했다는 말이 더 놀라웠어요. 당신이 나를 질투했다고요? 네. 당신은 진호의 현실이었잖아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늙어가는. 저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성경은 일어나서 방 한쪽에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가 보낸 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것들 읽어보세요. 진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는다는 것은 남편의 불륜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말해드릴게요. 진호는 편지마다 당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자신은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위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이 편지 하나를 꺼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아,
오늘도 미자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어.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밤새 간병을 해주더구나.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너에게는 미안하지만 미자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미자는 나를 너무 믿고 있어. 그 믿음이 고마우면서도 괴로워. 나 같은 인간이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 그만해요.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진호가 죽기 한 달 전에 보낸 거예요. 성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경아, 나는 이제 정말 떠날 것 같아. 미자 곁에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야. 너에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미자였어. 너는 내 젊은 날의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미자를 잘 부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호가 마지막에 성경에게 자신을 부탁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를 당신한테 부탁했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진호의 진짜 사랑이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성경과의 만남을 마친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진호의 스케치북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찢어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찢어진 그림들을 정성껏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미자는 풀과 테이프로 조심스럽게 그림 조각들을 맞춰갔습니다. 성경의 젊은 모습부터 늙은 모습까지 진호가 평생에 걸쳐 그려낸 시간들을 복원했어요. 며칠 후 마을 문화센터에서 미자를 찾아왔습니다. 진호가 생전에 미술 동호회 활동을 했던 곳이었죠. 미자 선생님, 진호 선생님 추모전을 열고 싶은데 어떠세요? 문화센터 관장의 제안이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제가 전시 내용을 정하고 싶어요. 물론이죠. 어떤 주제로 하시겠어요? 한 사람의 두 얼굴로 할까 해요. 미자의 답에 관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미자의 의중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전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자는 진호의 그림들을 직접 골라냈어요. 성경을 그린 그림들 중 일부는 전시에 포함시켰고 일부는 사적인 기록이라며 따로 보관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너무 개인적이에요. 특히 성경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림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들은 진호만의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전시장 한쪽에는 미자 자신을 그린 그림도 걸었습니다. 진호가 마지막에 그린 늙은 미자의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진호의 유언장을 액자에 넣어 전시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남긴다. 미자야, 정말 고마웠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유언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전시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고 진호의 옛 동료들도 왔어요. 정화백도 나타났습니다. 미자 씨, 이런 전시회를 열다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는 다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미자는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정화백은 그런 미자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전시장을 둘러보던 사람들은 진호의 그림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그린 그림들의 완성도에 놀라워했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정말 아름답네요. 진호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다니.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미자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숨겨왔던 재능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기뻤어요. 그런데 전시회 이틀째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이성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신문에서 봤어요. 진호 그림 전시회 한다고. 성경은 조용히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그린 그림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줄은. 괜찮아요. 아름다운 그림들이니까요. 미자는 성경 옆에 서서 함께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진호의 작품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이 그림은 공개하지 않으셨네요. 성경이 한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너무 슬픈 그림이라서요. 당신만의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성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자의 배려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공개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요. 미자의 말에 성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것이라고요? 네. 진호가 그린 모든 그림들은 이제 제 것이에요. 당신을 그린 그림도, 저를 그린 그림도 모두 제 남편이 남긴 유산이거든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진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이제 내 것이다. 미자는 성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림 속에 있지만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은 나예요. 그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성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자의 말이 정확했거든요. 자신은 평생 그림 속 주인공이었지만 그 그림들의 진짜 주인은 미자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당신을 마주보는 것 같네. 근데 있지. 난 당신을 용서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그립긴 해 여전히. 미자는 진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도 있고 그리움도 있었어요. 복잡하지만 진솔한 감정이었습니다. 성경은 조용히 전시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호의 예술 세계에 감동했고 미자는 그런 반응들을 뿌듯하게 지켜봤어요. 마지막 날 미자는 혼자 전시장에 남아 진호의 그림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당신도 당신의 그림들도. 전시회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진호의 옷을 껴안고 우는 일도 없었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뭘 해볼까? 미자는 아침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미자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보자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강사는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미자는 진호가 쓰던 화구들을 꺼내왔어요. 남편의 붓을 잡고 처음으로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도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작품은 형편없었습니다. 비뚤비뚤한 선들, 어색한 색감. 하지만 미자는 즐거웠어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기쁨을 처음 맛보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강사는 격려해줬고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늘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세 달째가 되자 미자는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자화상을 그려보세요. 강사의 제안에 미자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의 머리.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그림 속 미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완성된 자화상을 보며 미자는 뿌듯했습니다. 진호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이 있었어요.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미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그림 밑에 글씨를 써 넣었습니다. 나로 살아낸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림 옆에는 진호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 방식이 틀렸다는 걸 죽어서야 알았어. 그림자에 가둔 진짜 사랑은 사실 너였어. 미자는 그 글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오랜만에 성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예요. 어머, 미자씨. 웬일이세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요. 성경의 목소리는 놀라면서도 반가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별일 없어요. 미자 씨는요?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그림을요? 네. 진호 화구로 말이에요. 성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진호의 화구로 그림을 그린다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을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서툴지만 재미있어요.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럼 언젠가 미자 씨 그림도 전시회를 열 수 있겠네요. 그런 날이 올까요? 올 거예요. 분명히요.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자신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서툴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어요. 진호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저도 제 길을 가보려고 해요. 며칠 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서? 괜찮다니까. 그림도 배우고 있고 할 일도 많아. 아들은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힘들어했던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림을 배우신다고요? 응, 너희 아버지 화구로 말이야. 아버지가 그림을 그렸었나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진호의 비밀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응, 그렸었어. 아주 잘 그렸지. 몰랐네요. 언젠가 보여주세요. 그래, 언젠가. 전화를 끊은 미자는 진호의 스케치북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들이 미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중한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그림들도 내 이야기의 일부구나. 미자는 성경을 그린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에게도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진호가 나타났어요. 미자야, 그림 잘 그리고 있구나. 응, 여보. 재미있어. 너의 그림이 더 따뜻해 보여. 정말? 정말이야. 내가 그린 그림에는 사랑이 있어. 꿈에서 깬 미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그림에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나는 내 길을 갈게요. 미자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며 미자는 오늘 그릴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꽃이 될 것 같았어요. 진호가 한 번도 그려주지 않았던 자신만을 위한 꽃 그림을 말이에요.